안녕하세요. 삼산입니다. 삥. 삼산노트 두 번째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맨날 하는 이거는 제가 산이라 가지고 작게 하면 이렇게 슉 이런 모양의 산입니다. 오늘 삼산노트 두 번째로 말하고 싶어서 가져온 것은 바로 저의 인생은 생생 EP 앨범 리뷰입니다. 왜 가지고 오게 되었냐면요. 사실 한국 대중음악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매체들에서도 되게 좋게 앨범 평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동안 제가 막 인터뷰 같은 데서 짧게 앨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아예 이렇게 풀 버전으로 제 앨범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앨범 관련된 썰들과 그 과정들 이런 거를 한번 좀 내밀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생생 EP 3산의 인생 첫 EP 앨범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앨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였냐면요. 제가 작년에 뮤즈온이라는 곳에 선정이 돼서 이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원 사업 중에 일부분이 뭐였냐면 앨범을 만들어서 그거를 꼭 발표하는 게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EP든 싱글이든 정규 앨범이든 이제 선택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원래는 싱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신곡들만 모아서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모르겠어랑 알겠어요는 음원이 원래 버전이 있었던 곡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뭔가 재녹음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트랙별로 리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결국엔 5곡을 다 포함시켜서 EP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생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요. 그때 정말 제가 처음으로 뭔가 밴드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회사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했던 그 음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즐거웠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할 만한 말이 진짜 생생한 즐거움, 진짜 생생한 어떤, 사실 뭐 괴로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생생한 모든 것, 지금 작년의 그때를 전 떠올려 보면 인생에서 뭔가 가장 생생했던 감정의 생생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오케이, 인생은 생생, 그리고 곡에 담겨있는 것들의 의미도 전부 결국엔 인생이라는 어떤 큰 어떤 무언가를 관통하는 5개의 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생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랙별로 하나씩 리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타이틀곡인 줄줄줄 팍팍팍입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만들게 된 거는 23년 10월 달이었어요. 이 줄줄줄 팍팍팍은 진짜 그냥 새벽에 혼자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때도 막 날 새고 일을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근데 날 새면 진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각성돼서 일해야 되니까 애써서 이렇게 텐션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피곤한 상태에서 오히려 텐션이 엄청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상태로 누군가와 말하거나 일할 때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투머치하게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그냥 순식간에 새벽에 앉아가지고 왕 이렇게 써버렸던 곡입니다. 그래서 원래 데모 버전으로 만들었던 곡은 바깥에 발표할 생각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웃기려고 그냥 저 스스로 즐거우려고 쓴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거라서 지금 나왔던 버전보다 훨씬 더 뭔가 두구 이런 느낌의 막 베이스들도, 신스 베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사실 이 곡은 저랑 작업했던 편곡자 친구가 되게 많이 정성스럽게 만져줬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줄줄 팍팍팍이라는 곡은 제가 작년에 소리 프론티어 소리 탄생 2 오디션 준비를 했을 때 미발매 곡을 가져갔어야 돼가지고 그 곡으로도 준비를 했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소리의 탄생 2는 한국 전통음악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서 원래는 국악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데모 버전에는. 근데 그래도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니까 좀 더
뭔가 그런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곡자 친구랑 상의를 해서 여기에 더 악기 넣고 더 넣고 해서 현재 버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버전 들어보면 국악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 중간에 약간 굉장한 뭐 꽹가리간의 어떤 그런 댄스 퍼포먼스 정도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바로 그거예요. 아따 뒤집어지구만. 아따 잘하네. 아따 뒤집어지구만. 굉장히 댐핑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어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23년 6월 정도에 쓰게 된 곡이에요. 이것도 뭐 사실 이 곡을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항상 곡을 토하듯이 쓰는 타입이라 사실 쓰고는 어떻게 해서 이 곡을 쓰게 됐는지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하튼간 뭔가 제가 생각했던 어른 나이는 이미 제가 너무 상어른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과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어른의 삶이 너무 괴리감 있게 느껴져서 그것도 새벽에 그냥 막 뭐 하다가 갑자기 쓴 것 같아요. 이 곡도 사실은 앨범에 포함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아예 이게 이 친구도 밖으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중간에 앨범 만들기 전에 막 공연 같은 거 준비하고 이럴 때 그 제가 아직 셋리스트가 많이 부족해서 발표한 곡이 몇 개 없었다 보니까 아마 9월에 그 뮤즈온 라이브 위크 준비할 때였을 거예요. 곡이 없어서 뭐라도 이제 빨리 편곡을 해가지고 셋리스트에 넣어야 되는데 막 그런 곡들을 막 보고 있다가 몇 개는 심지어 막 그 편곡자 친구한테 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른이라는 곡을 아예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왕 던져서 줬는데 이 친구가 이거 재밌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 그럼 좋아 해서 다시 새롭게 또 옷을 입고 탄생하게 된 어른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소 솔로 같은 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원래 없었던 새로운 파트를 좀 추가해서 송폼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데모랑은 또 살짝 다르게 고쳤던 곡이에요. 어른의 데모에 들어가 있는 제 목소리가 진짜 한 2년 전 제 목소리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래서 엄청 상큼하게 녹음이 돼 있는 데모를 듣고 이제 그 친구 밴드 편곡자 친구가 이 곡 녹음할 때 그 제 2년 전 목소리처럼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전 목소리를 흉내낼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그때 어떤 젊음이 없다라고 판단 내리고 최대한 상큼하게 불렀지만 어쨌든간 그런 녹음 과정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어른이란 노래가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제일 좀 톤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막 엄청 밝게 불러야 되는 노래를 처음 불러봐서 당황하면서 되게 뚝딱뚝딱 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친해져서 부를 때 엄청 신나고 즐거워요. 원래는 이거는 공연 때 셋리스트에만 넣고 앨범까지는 원래 안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곡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앨범에도 넣을래? 라고 해서 앨범까지 넣게 된 수록곡입니다. 어른의 데모 버전은 들으면 진짜 그 드럼을 제가 진짜 엉성하게 찍어놓은 둥땅땅 둥땅 둥땅땅 둥땅 이 요상한 드럼에 얼기설기 올려놓은 이런 코드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정말 귀여운 버전이거든요. 저의 그 상큼한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야. 냉장고엔 친환경 채소가 한가득.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은 하는 거야. 거울 속 내 모습은 너무 퍼펙트. 완벽해. 아침엔 신문, 저녁에는 뉴스.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웃어줘. 별일 없냐는 엄마의 연락에 여유롭게 웃으며 답해.
이런 느낌의 데모 버전은 요런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바이브로 굉장히 재밌게 바뀌었죠. 네, 다음 트랙은요. 모르겠어입니다. 촉촉촉. 모르겠어는 사실 원래 앨범 버전을 지금도 되게 다들 많이 들어주셔서 저한테 가끔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 왜 모르겠어는 앨범이 있었는데도 다시 재녹음을 2024년 버전으로 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그 전에는 밴드셋으로 하기 전에는 제가 진짜 루프 스테이션을 써가지고 만든 형태의 모르겠어였는데 밴드셋으로 하면서 약간 편곡 과정을 거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버전도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안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 모르겠어를 좀 기록을 해두고 싶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22년도에 모르겠어를 만들었거든요. 22년도 후반에 모르겠어를 만들었을 때는 진짜 노래 부르는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약간 이런 애가 진짜 좀 불만이 좀 많고 진짜 막연하게 모르겠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처럼 힘없이 불렀었던 모르겠어 였었어요. 그거 나름대로 또 굉장한 맛이 있지만 근데 2024년에 모르겠어는 진짜로 뭔가 이 모르겠다는 거에 용기도 좀 생기고 좀 더 재밌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느낌의 모르겠어가 아니고 모르겠어서 또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알게 될 게 되게 많다는 거잖아. 모르는 거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의 좀 힘이 있는 모르겠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를 위해 담아두고 싶었어요. 데모는 아니고 원래 있던 음원 버전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월세 안 밀리고 낼 수 있게 주십사. 참지 않고 밥 먹게 주십사. 제발 뭐라도 만들어서 돈 좀 벌게 주십사. 네, 그리고 그 다음 곡은 알겠어요 2024년 버전입니다. 이 곡도 제가 2023년 이제 5월에 만들게 됐는데요. 이 알겠어요라는 곡은 제가 모르겠어를 22년 후반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삼산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모르겠어가 이렇게까지 뭔가 저를 삼산의 시작으로 이끌 줄을 몰랐어서 가지고 그냥 모르겠어는 제가 진짜 토하듯이 그냥 만들었던 곡이라면 알겠어요는 모르겠어라는 곡을 가지고 제가 삼산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뭔가 진짜 알게 된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모아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삼산을 시작하면서 거의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그런 뻔했던 말들이 왜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구나. 어른들도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2023년에.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모아서 만든 게 알겠어요였고 그 전에 원래 음원으로 있던 알겠어요 버전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애정하는 버전인데요. 근데 뭔가 그때 알겠어요랑 지금의 알겠어요도 또 되게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를 때 이것도 그냥 제가 막 고집부려서 하겠다고 이것까지 그냥 넣을래 넣어줘 이래가지고 다들 엄청 당황하게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알겠어요도 진짜 급하게 녹음하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으나 정말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노래라서 앨범에 넣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음원 버전이랑 지금의 알겠어요랑 또 비교해서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곡 그건 너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23년 8월에 만들게 된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2023년에 제가 만파시 키어로즈라는 제가 너무 지금도 좋아하고 연락하고 있는 언니들이랑 같이 하게 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공연하려고 했을 때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삼산 활동하면서 이것도 이제 무슨 곡들이 있나 하면서 막 보다가 우연히 또 이 곡이 생각이 나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좀 다듬어 가지고 부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에도 넣게 되고 공연 때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제가 24년에 이 앨범을 준비했을 때 사실 이 곡에 애착이 엄청 많이 갔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친척 중에 한 분이 크게 아프셨어요, 작년에. 근데 저랑 되게 마음이 엄청 가까웠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했던 친척분이 갑자기 아프시게 되면서 근데 그때가 제가 진짜 제일 작년에 바빴을 시기랑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점점 그분은 상태가 안 좋아져 가시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근데 마음은 너무 안 좋고 근데 이 그건 너무라는 노래에 흘러가면 어디로 가나요라는 그 마지막에 계속 그걸 반복해서 부르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무대에 처음 올렸던 게 그 소리의 탄생 2 파이널 때가 8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그 친척분도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그분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저희 외삼촌이었는데 외삼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처음에 그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땐 거의 그냥 눈물이 그냥 여기까지 있는 상태로 불렀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다른 공연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라는 구간을 부를 때 외삼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르는데 항상 너무너무 힘들었던 곡이었어요. 감정이 막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부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곡을 제가 2023년에 만들었을 땐 이 곡 처음 시작이 그건 너무 지루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끼 밥 챙겨 먹는 거랑 열심히 계속 살아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 엄청 지루하다고 느꼈을 때라서 그리고 왜냐면 막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8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된다고? 너무 싫은데? 막 이래서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썼던 게 그건 너무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 인생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흘러간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부분을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를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앞부분에 조금 더 마음이 갔거든요. 그건 진짜 지루해. 인생 너무 지루하고 고루해. 나 좀 더 제 감정을 실어서 불렀다면 나중엔 약간 앞부분보다는 흘러가면 어디로 가나요에 엄청나게 감정이입이 돼서 후반부에다가 엄청 마음을 두고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도 무조건 앨범에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곡은 근데 약간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저는 사실 그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해금이란 악기를 예고해서 전공했었고 대학교랑 대학원은 한국음악 작곡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악 작곡이죠. 그래서 여기 그건 너무에는 엄몰이라는 장단이 쓰이거든요. 이게 8분의 10인데 어떻게 되냐면 카운팅이 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안 세고 핫, 둘, 셋, 핫, 둘, 핫, 둘, 셋, 핫, 둘 이렇게 세거든요. 저는 큰 방만 또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다 땅, 땅, 다 땅 요렇게 세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밴드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왜냐면 이걸 맞춰줘가지고 그건 너무 지루해
그것도 너무 고루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친구들은 이걸 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처음에 연습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음악 전공 아니었던 친구들이랑 처음 작업해봐서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들 이걸 되게 열심히 세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랑도 작업할 때 항상 이 곡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발 박자도 그냥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건 너무라는 곡이었어요. 이건 제가 중간에 약간 작곡가 모먼트로다가 변박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여하튼간 제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곡을. 그래서 지금도 이 곡 하면 그냥 외삼촌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요. 흘러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지게 되는, 그리고 이 인생은 생생의 마지막 트랙으로 넣고 싶었던 이유도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앨범을 내고 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실제로 녹음할 때는 마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외삼촌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곡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껴안고 불러야겠다고 해서 그 숲 레코드 녹음실에 기타가 있었거든요. 통기타가. 그래서 통기타를 이렇게 거의 껴안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너무 슬퍼져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이 곡의 데모는 지금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건 너무라는 곡은 진짜 거의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상태 그대로 앨범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2024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그건 너무라는 곡이 될 것 같아요. 이 인생은 생생이라는 EP를 만들면서요,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저는 EP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편곡자 친구랑 작업하고 막 대표님이랑 이야기할 때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조차 못 짜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의 프로세스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때문에 다들 좀 고생하기도 했었고요. 진짜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진짜 강렬하게 다들 날 새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남는 앨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앨범을 들어보면 뭐 믹싱, 마스터링, 녹음 뭐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짧은 시간에 준비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컬적인 아쉬움이나 악기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냥 그것들마저도 다 약간 포용하게 되는 앨범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앨범을 막 만들고 나서는 여기 좀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완성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앞으로 어떤 앨범이 나오게 될진 모르겠으나 그냥 이 앨범 자체를 너무너무 영원히 사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생생하게 사랑하는 순간에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그래서 사실 뮤빗에서 제 이 NFC로 이 EP 앨범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실물로 제작한 거를 제 인스타를 보셨다면 다들 아실 텐데요. 저한테 그 수량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이 앨범에 대한 평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한 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FC 앨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노트는 이렇게 다음 주에도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다음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매월 3일과 30일에는 제 TMI를 마구 모아서 여러분께 편지로 전달드리는 산딸기 레터도 지금 구독자를 매우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은 생생 EP 앨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복귀하면서 상상하고 뭔가 생각해보니까 즐거웠던 그때가 엄청 생생하게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주제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산노트였고요. 저는 삼산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